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분석의 추부길입니다. 추거정 대만 국방부장, 이 국방부장이라 그러면 한국으로 치자면 국방장관입니다. 이 추거정 부장이 의회 청문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는 2025년까지 중국이 대만에 대한 전면적 침략을 감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발언 배경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주목되고 있는 겁니다. 이 추거정 부장은 또 현재의 대만과 중국 간의 긴장이 군에 몸담은 40여 년 만에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추 부장은 민감한 대만 해협을 가로지르는 오폭이 이루어질 위험도 높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군인으로서 긴급 상황이 바로 눈앞에 있다고 본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추거정 대만 국방부장은 6일 이같이 밝히면서 중국은 지금도 침공할 능력이 있지만 3년 안에 침략을 강행할 그런 준비를 완벽하게 끝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추 부장은 2025년까지 중국은 비용과 소모량을 최하로 낮출 것이라 그러면서 지금 그럴 능력이 있지만 다른 많은 것들을 고려하기 때문에 쉽게 전쟁을 시작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추 부장의 이런 발언은 중국이 국경절 연휴 기간인 지난 1일부터 나흘간 연속으로 중국 군용기 149대가 대만 방공 식별구역, 그러니까 ADG에 진입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 중국의 대만 위협 수위가 고조되는 가운데 나온 겁니다. 추 부장은 이날 대만 의회가 앞으로 5년간 2,400억 대만 달러, 한 10조 원 정도 규모의 추가 군사비 지출을 위한 특별 군사비 명목으로 편성 안을 심사하는 가운데 이런 발언을 한 건데요. 대만 국방부는 이 예산안의 약 64%를 지상 미사일 시스템, 그리고 고성능 선박 같은 해군의 대함무기 대량 생산에 사용한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거정 대만 국방부장의 이런 발언이 나오기 이틀 전인 4일에는 우자오시의 대만 외교부장이 호주 공영 ABC 방송하고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여기서 만약 중국군이 실제로 대만을 공격하면 대만은 중국군을 격퇴할 준비가 돼 있다 그러면서 중국과의 전쟁을 발발하면 끝까지 싸울 것이다. 이런 강경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우 부장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면 중국도 엄청난 고통을 겪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우 부장은 또 호주는 위대한 국가이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더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좀 지켜 세웠죠. 그러면서 이 호주 등 대만과 같은 이념을 가진 국가들은 포위된 국가인 대만을 더 지원하고 더 긴밀한 유대 관계를 구축해야 된다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우 부장은 이어서 미국, 영국, 호주가 결성한 새 안보 동맹이죠. 오커스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만은 호주와 다른 전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잠수함 보유를 추구하지 않는다라고 밝혀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우 부장은 더불어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 중국을 물리치기 위해 우리는 다른 유형의 철학을 가져야 되고 전략은 비대칭적이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서 핵잠수함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앞서 지난달 중순에 미국 호주 외교 국방장관 2+2 회담 직후에 공동회견이 있었는데 여기서 미국과 호주가 대만을 중요한 파트너다, 크리티컬 파트너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관계 강화에 나설 의사가 있다라고 밝힌 바가 있어서 이번 발언이 더 주목을 끌었습니다. 그런데요, 차잉원 대만 총통도 5일 미국의 외교 전문지인 파린 어페어스에 보는 기고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만이 중국에 함락된다면 민주동맹 체제의 대재앙이 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방국의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차이 총통은 대만이 무너지면 그 결과는 영내 평화와 민주동맹 체제에 재앙이 될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된다 그러면서 대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무슨 일이든 할 것이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차이 총통은 또 중국군의 무력 시위와 관련해 가지고 인민해방군에 의한 거의 매일 침입에도 불구하고 양안 관계에 대한 우리 입장은 변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대만은
압력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밝힌 겁니다. 한편 이 대만의 국방부장, 외교부장 이런 잇따른 대중국 결사항전 발언에 대해서 중국은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중국 관영 환구15의 영문판인 글로벌 타임스는 사설을 통해서 상당히 겁을 먹고 주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 미국과 동맹 누구도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뭐 그런 일방적 주장을 한 겁니다. 글로벌 타임스는 이어서 대만은 미국의 반중국 아시아 태평양 전략의 전초기지로서 언젠가는 중국 본토에 의해 소탕될 수밖에 없는데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전적으로 방어해 줄 것이란 자신감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태라 그러면서 이런 점에서 차이총통이 위험을 강조하고 본토를 억제시키기 위해서 이 같은 글을 쓴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한 겁니다. 글로벌 타임스는 또한 이 분리독립에 맞서서 싸워서 이 통일을 이루겠다는 중국의 의지보다 대만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더 강한 세력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비교 대상조차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중국은 통일을 방해하는 어떤 세력에도 사활을 건 싸움을 할 의지가 있지만 중국의 통일을 막겠다고 세계 제2 경제대국이자 핵대국에 맞서서 죽음을 무릅쓰려는 세력은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중국이 국경절 연휴 기간 동안에 무려 149대의 군용기들을 대만의 방공식별구역에 침투시키면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 이 와중에 중국인민해방군은 전자전용으로 설계된 신형 J-16D 전투기를 대만 인근의 동부 공군기지에 배치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7일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캐나다에 기반을 둔 카나 디펜스 리뷰 이 매체가 지난 2일 중국 인민해방군의 새로운 전투기 배치 상황을 담은 위성 사진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이 매체의 안드레이 창 편집인이 중국 인민해방군의 제16D가 지난 5월 장시성의 난창에 있는 공군기지에 새롭게 배치됐다라고 밝혔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또한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창 편집인의 말을 인용해가지고 지난 1월 촬영된 위성 사진을 통해 보면 이 저장성 창성현에 있는 또 다른 공군기지도 확장되고 있고 새로운 경납고 건설 및 기반 시설들이 확충되고 있다 그러면서 이 두 기지 모두 대만 해협을 관장하는 중국인민해방군의 동부정구 사령부 소속이다. 그렇게 전한 겁니다. 창 편집인이 이어서 중국인민해방군은 중국의 동남해안을 따라서 더 많은 전투기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확장도 하고 업그레이드도 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와 관련해 가지고 베이징의 한 군사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가지고 J-16D가 주하이 에어쇼에서 선보인 후에 이미 실전 배치되고 있다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대만 해협에서의 중국 전투기 발진은 전쟁 준비의 일환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칸화 디펜스 리뷰의 안드레이 창 편집인도 중국인민해방군은 미국과의 군사적 충돌을 감안해가지고 합동군사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인민해방군의 군용기 출동이 잦아지면 대만군도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둘 간에는 교전 규칙이 없기 때문에 충돌 가능성 또한 급증할 것이다 라고 내다봤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와 함께 중국인민해방군이 동부 및 남부 정부에서 미사일 기지도 확장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요, 중국의 이런 군용기 도발 그리고 대만을 향한 강경한 조치가 이어지니까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지역 안정을 위협하는 도발적 행위라 그러면서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6일 블링컨 장관은 블룸버그 통신하고 인터뷰에서 최근 중국이 대만 방공식별구역 그러니까 ADG에 침범한 것을 두고 중국의 행위는 도발적이고 잠재적인 불안정을 이야기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판단과 소통에 따른 결과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중국의 행위가 멈춰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어서 현 상태에 변화를 주기 위한 일방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촉구를 한 겁니다. 미국의 대만을 향한 적극적인 관여 의지 표현은 블링컨 장관뿐만 아니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분명하게 그 뜻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를 했었죠. 그때 양자가 대만 합의 준수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한 것도 미국이 대만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여를 하고 있고 중국이 도를 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피력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블링컨 장관이 이번 대중국 경고도 이런 일련의 미국 태도를 확실하게 이제 재확인한 것이다. 이런 해석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블링컨 장관이 이날 프랑스 파리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미국과 대만 간 관계가 매우 견고하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날 스위스 취리에서 양세스 중국 외교 담당 정치고문과 만나서 인권과 대만 문제에 대한 우려를 중국에 전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대만의 추고정 국방부장도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이 중국의 대만 침공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런 일들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마크 밀리 미 합참 의장은 지난 6월에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가능성은 아마도 가까운 장래에 낮을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이건 이제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6일 보도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또 컨설팅 회사인 바우그룹 아시아의 대만 전문가인 티파니 마 역시 비상경보를 울리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말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티파니 마는 중국이 구체적인 시나리오와 여건에 따라서 대만을 공격할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대만을 군사적으로 점령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인민해방군이 대만을 군사적으로 점령하려면 매우 큰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대만을 공격하기 전에 대만을 충분히 압박할 수 있는 거대한 틀을 개발하고 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런 낙관적 전망과는 달리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지난 3월 당시 인도태평양 사령관이던 필립 데이비슨 제독은 의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국이 6년 안에 대만을 공격할 수 있다라고 증언한 겁니다. 또 다른 사령관들도 중국이 대부분의 중국 군사 전문가들의 생각보다 더 빨리 행동에 나설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대학교의 클린턴 베르난데스 교수도 중국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대만에 군사공격을 가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면서 다만 2024년 미 대선 이전에 대만을 겨냥해서 더 강압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이런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 대만 정부가 그동안에 중국의 공격에 대비하는 논의 자체가 이 국민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것으로 보고 이걸 좀 회피를 해왔었는데 이젠 국방부장까지 나서가지고 전면적으로 거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국민들의 사기도 중요한데 실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올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단순한 방어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중국을 압박해서 중국이 전쟁을 일으킨다 그러면 중국 역시 엄청난 피해를 감내할 수밖에 없다는 분명한 경고를 줘야 된다. 이런 적극적인 태세로 전환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건 미국 관리들과 전문가들이 대만에 대해서 좀 불평을 한 게 있는데 뭐냐면 대만이 현실에 안주하고 방위 강화를 위한 노력이 너무 적다라고 거듭 비난한 바가 있었는데 이것과 연관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추 국방부장 역시 대만군이 전면전을 벌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평범한 상황이라면 매일 대처할 수 있지만 지금 상황은 매우 심각하며 우리의 능력을 빨리 강화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한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대만은 대중국 방어 전략을 독침 전략으로 적극화하면서 공격적인 방어 태세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국방 예산 추가 편성도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예산에 중국을 겨냥한 원거리 타격용 미사일을 내년부터 양산하는 비용이 포함됐는데요. 사거리가 200km로 중국 동남부 연안의 미사일 기지 그리고 군 비행장 등을 공격할 수 있는 완전탄 미사일이 있고요. 또 최대 사거리 1200km로 산샤댐 타격도 가능한 숭펑2위 계량형 순항 미사일로 알려진 숭성 미사일이 내년부터 양산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적의 레이더만을 골라서 파괴하는 이스라엘제 무인 공격기 하피하고 유사해가지고 자살 공격이 가능한 무인기죠. 제인샹도 내년부터 4년간 양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 대만의 이런 공격형 방어 전략, 그리고 미국 및 동맹국들의 적극적인 대만 수호지는 이 중국에게도 상당한 고심거리를 던져주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화이트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